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오랜 시간 스노클링으로 익수 가능성이 있고 자살 암시 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변 정리를 한 정황이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불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2020나 206145 대법원 2024-20482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 2015년 8월 15일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해보험 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우연성,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법리에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전형적인 이수사고로서 망인이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즉 우연한 사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인 제2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과 함께 예전부터 종종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놀러왔고 친하게 지낸 제2에게 대인관계나 채무관계 등 자살의 동기로 의심할 만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2. 또한 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일 12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한 것 외에는 다시 5시까지 계속 스노클링을 하였습니다. 즉, 망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치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망인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알렸습니다. 만일 망인이 자살을 계획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4. 망인은 사망 7년 전 우울증을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7년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우울증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망인의 증상은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자살 충동의 가능성은 적으며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망인이 사망 7년 전에 알았던 우울장애가 갑자기 악화되어 오늘날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자살 암시 유서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작성하였거나 신변을 정리한 정황 증거도 없습니다. 쟁점나 외래사고인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상해사망보험사고에서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초래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위 법리에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형적인 이수사고로서 망인의 신체적 결함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 즉 외래의 사고로 보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응급치료 담당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는 요인사로 기재하였고 119 구급기록 일지에 따르면 환자 발생 경우 질병 외의 입수사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체를 직접 확인하여 진단한 의사나
교육대원의 이와 같은 평가는 비학적 전문 지식이나 부호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쉽게 대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제2의 경찰서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수영 실력은 상당하고 사고 당일 12시부터 잠시 쉰 거 외에는 5시까지 계속 스노클링을 하였으므로 약 4시간이 넘는 바다에서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신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장소 근처에서 몇 사람 정도가 시끄럽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바닷소리 그리고 이수자들은 호흡곤란으로 인해 구호를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망인이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전형적인 육수사고의 상황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단됩니다. 세 번째 쟁점,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1.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과거 병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인자도 없었던 망인에게 갑자기 이 사건 사고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기저질환인 하지정맥류가 만약 심부정맥 혈전증과 복강내 정맥 기형에 기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인 급성 정맥 혈전 숙성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하지정맥류가 심부정맥 혈전증과 복강내 정맥기형이라는 예외적인 발생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위 질병으로 인한 급성 정맥 혈전 숙성증 발현은 스노클링 등의 외부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하지정맥류 치료와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낮고 하지정맥류 자체가 외부 활동으로 인한 심장질환 유발에 영향을 주어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급성 정맥 혈전 숙성증의 발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을 부정하는 것은 밝혀지지도 않은 망인의 질병의 근거로 한 것이고 극히 외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위 피고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응급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사망진단서의 외인사로서 익사라고 판단하였으면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의사의 진단을 믿고 부검에 반대한 유족들에게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위험한 외래의 사고로 보니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익사사살 관련 사례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